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간대죠. 어떤 섹터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고 또 오전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투자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 초반에 급락을 딛고 국내장이 모처럼 만에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 중이지만 환율이 일단 오늘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해도 될지 먼저 이건희 대표의 시장 한 줄 평부터 보며 출발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이건희 대표님은요, 장 초반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으로 반등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환율 안정이 외국인 수급을 유도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환율 안정보다는 그 거꾸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가 좀 내려왔고요. 어제 이제 그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고 또 이제 유가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유가가 재고가 좀 많이 있다. 미국의 생산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하락했다는 건 결국에는 물가가 조금 올라갈 거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환율은 이제 너무 과하게 텄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는 현상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거의 지금 6천억 이상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도 마찬가지로 한 1,200억, 코스닥도 한 700억 이상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다시 한번 산다는 그 신호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장 오늘은 상승하지만 연속성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건희 대표님, 연속적인 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위로 튀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적어도 이제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약간 하방 압력이 좀 나와줘야, 하락한다는 게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좀 추세가 나와줘야 사실 우리나라 지수도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다 포함돼서 결국엔 그게 다 금리에 녹아서 결국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셔야 될 거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랐나 떨어졌나 이거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결국 저희가 봐야 되는 건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로 내려와 주는지 이거 하나만큼은 눈 뜨자마자 봐야 된다라고 핵심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오전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준비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건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이다라고 역시 일맥상통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 리스크의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가 이 강달러, 그리고 두 번째가 고유가였지 않습니까? 일단 전날 밤에 미국 증시가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 두 가지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완화적인 기조를 좀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도 정말 오랜만에 지금 매수 포지션, 특히나 선물, 현물 시장에서 동시 지금 이 매수 포지션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금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돌발 변수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가 1.4% 올라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벌써 1.8% 올라가는데 올라간 것 대비 매수세가 강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적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저녁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수급의 쏠림, 그러니까 섹터별로의 어떤 차별화된 모습에 우리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보유를 하고 버텨보자 이런 전략보다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면서 오늘 오를 때 포트폴리오에 어떤 정리를 좀 깔끔하게, 심플하게 좀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도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반도체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장 전부터 미국의 반도체주들 약세가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점검해 주실까요? 근데 어제 오후장에 우린 먼저 맞았습니다. 이럴 때는 매를 먼저 맞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본 게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신년물 하나 하고 지수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엔비디아부터 봤거든요. 근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를 좀 찾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조정의 폭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하지만 정말 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장 후반부에 먼저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오늘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나타내고 있고, 저는 뭐 SML이 나타낸 실적은 그들만의 실적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지금 레거시 쪽과 HBM 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필수적이고요. 선택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레거시 쪽에서는 전공정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유진테크라든지 PSK, 그리고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 가보면 리노공업, TSE, ISC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그 기업들 최근 주가 흐름 보면요, 지수 대비 잘 버텼고 아웃퍼폼 했거든요. 그쪽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야 될 섹터 이야기가 많아서 반도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섹터 이야기 출발할 텐데요. 아무래도 철강, 비철금속 관련주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건희 대표님은 해당 섹터에 대한 의견 어떠실지 한 줄 평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팩트를 남겨주셨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3배 정도 부과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수혜를 입을지도 궁금한데 이게 분위기에 따라 또 우르르 투자했다가 잘못 선택하기 십상이잖아요. 네. 투자 전략 좀 주시죠. 일단 뭐 오늘 좀 가벼운 종목들은 뭐 상한가도 가고 네.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게 항상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반도체로 시작을 해서 뭐 통신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히는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뭐 조선, 바이오, 철강까지 오는 거죠.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재무장관 앨런 재무장관 가서 또 얘기한 게 뭐 또 태양광 패널 관련되는 얘기도 했고,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우회 수출하고 있는 중국산도 지금 반덤핑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런 부분이 계속 확산되는 과정인데 그중에 그 안에 보면 가장 근본적인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그 덤핑도 문제죠,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중국산을 제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약간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이랑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가격 경쟁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환호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이제 이게 철강도 그동안 철강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또 2차 전지도 안 좋았죠. 네. 근데 이게 둘 다 회복세에 접어든 거 아니야 하고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이 오늘 급등한 부분들은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한 내일 정도에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이슈가 또 오래 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관세 좀 부과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2배, 3배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슈에 이런 건 팔아줘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철강도 좀 살아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다만 내일쯤에 매도를 하면 좋겠다. 살아나고 네.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슈에 팔아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슈로 신규 진입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라 좀 길게 보시는 종목들이나 큰 종목들은 오늘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뭐 좀 가벼운 종목들 알루미늄 있잖아요. 쪽이요. 알루미늄 쪽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관련돼서도 한번 움직였었고 계속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 항상 비철금속들이 움직일 때 보면 추세로 계속 몇 달씩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요. 지수가 좀 고점에 있다 생각하시면 사실은 좀 지수가 아니라 이제 종목이 고점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조일 알루미늄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벌써 매도가 나오죠. 네. 네,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저 밑에 많이 빠졌던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차 전지랑 엮여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은 오히려 갖고 계시는 게 맞죠. 예, 이렇게 좀 종목별로 차별화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대응법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철강, 비철금속에 대한 의견 어떨지도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는 정치적 성향이 짙다라는 관점에서 한 줄 평을 주셨어요. 네. 결국 테마성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바이든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바이든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서 이제 2010년도 이 관세를 좀 내려주면서 자국 내 일자리가 15,000개가 좀 줄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슈 중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건드린 상황이라서 관련주들의 이 상승세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며칠 더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걸 왜 못 들고 있느냐? 실적이 안 좋아요.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하이스틸이라든지 대동스틸과 같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안 좋다라기보단 그냥 팩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분기별 실적이 적자예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투기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압축을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는 저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으로 원픽이 될 수밖에 네. 없고 또 이제 알루미늄 쪽에서는 저는 이제 사마 알루미늄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도 또한 종목이 이제 겹치는데 이 두 기업으로 압축을 해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 본 것은 아니라서 혹시나 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 관련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분기 혹은 전분기부터 실적의 추이가 플러스면 저는 조금은 더 가져가도 괜찮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빨리 지금은 팔아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철강주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반면 종목별 차별화 현상에 따라서 특히 실적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포인트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또 강한 쪽이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입니다. 에코프로는 여전히 거래는 정지된 상태인데 에코프로 BM이 5% 넘게 또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중소형주들 흐름도 좋은데 리튬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서 26%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한 줄 평 열어볼게요. 탄산 리튬 가격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역시 이건희 대표님은 좀 팩트 위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략도 팩트로 주시죠. 일단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데 탄산 가격 리튬은 가격은 우상향하는 거 맞습니다. 한 26% 정도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탄산 리튬은 이제 순환 리튬 가기 전에 이제 원 재료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진 바닥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항상 그 반도체도 예전에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안 좋을 때 그때 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근데 모두들 다 2차 전지를 버렸죠. 지금 2차 전지 사라고 얘기하면 또 욕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리튬 가격이 돌아선다는 거는 원재료 가격을 싸게 샀습니다.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이 그러면 싸게 샀는데 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게 팔겠죠. 예전에는 비싸게 샀는데 싸게 팔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는데 이제 거꾸로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심을 두시는 건 좋은데 이게 근데 항상 보면 여러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내가 한번 여기에 투자를 해보겠다. 올해 연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에는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담아가시면서 늘려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반도체 1년 전에 사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안 좋다 얘기 나올 때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때가 매수 기회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때 보면 반등도 강하게 나왔다가 또 빠질 때 또 강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럴 때 오늘 양봉 나올 때 사지 마시고 또 내일 빠지면 또 사셔도 되고 살 기회는 계속 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관심을 좀 갖자. 그래서 저는 여름을 바닥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마 여름쯤 되면 거의 바닥 잡혀서 돌아서지 않겠나.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리가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자리라는 걸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태성 본부장님도 리튬주에 대한 의견을 준비해 주셨어요. 볼게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를 계속 집중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따로 지분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사실 이렇게 한번 크게 주도주 역할을 했다가 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가 올라올 때는 대장주부터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장주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그룹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기업은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당연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는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 추매를 과연 해도 괜찮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멀었다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실적 정말 숫자가 돌아오는지 보면서 저는 확인을 해도 괜찮다. 반도체를 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계속해서 혹한기였을 때 숫자가 찍힐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숫자가 변화가 되니까 폭발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2차 전지도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그런데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찝찝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주는 미국의 테슬라 영향 많이 안 받아요. 그럼 어디를 좀 많이 받냐면 앨범알이라고 하는 리튬 관련 기업의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저점을 한 번 더 이탈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지금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막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천천히 최대한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고 전을 대응을 하신다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눠 산다라는 기본의 개념은 뭐가 깔려 있냐면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 주도주, 대장주였던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쭉 담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시 구간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징 섹터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이어가야겠죠. 김유정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0시 20분 구간 실시간 특징주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오랜만에 이 전반적인 섹터에 상승불 들어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시죠. 네, 스틸, 알루미늄, 홀딩스까지 오늘 원자재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3배까지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하이스틸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관련 국내 철강주도 반사의 기대감 가득한 모습입니다. 알루미늄주 역시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이 제재 대상이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 포함된다는 이슈 속에 그 상승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리튬주까지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오늘 이 수급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간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주도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그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불 켜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는 바로 비만 치료제 테마죠. 펩트론 기술 이전 기대감 속에 오늘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가가 상승하면서 조정받았던 것은 이 항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에서 유가가 하락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지니어를 필두로 항공주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중소형 화장품 업체 역시 함께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특징주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떤 종목 집중해 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분석해 보시죠. 네, 10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급변하는 오전장의 흐름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될지 지금부터 두 분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주 초반과는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좀 다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하이스틸부터 볼 텐데요. 하이스틸이 관련 종목 가운데 상한가로 직행했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께서는 앞서서 좀 우르르 몰려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주셨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실적이었어요. 이건희 대표님, 하이스틸뿐 아니라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 실적 기반으로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소형 철강 중소형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관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오늘 신기하게 하이스틸이 상한가고 대동스틸이 22%인데 다 시가총액이 1,000억 안 되는 회사입니다. 맞아요. 예.
이런 회사들이 매력적이죠. 이제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네. 예, 그래서 약간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 자금들이 이제 움직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시트리까지도 그나마 조금 여기는 뭐 예, 시가총액이 좀 크긴 하지만 여전히 회사는 그래도 신시트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돈을 좀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작년에 조금 안 좋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 중에서는 신시트리 조금 난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알루미늄주라든지 비철금속주 보실 거면 지금 거기도 뭐 조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이런 거 다 지금 다 보지 마시고 네. 예, 사마 알루미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 예, 여전히 사업 잘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꾸준히 돈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한번 튀었죠. 많이 올라갔었는데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2차 전지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조정이면 이것도 근데 뭐 단기적 이슈보다는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거 뭐 알루미늄 이거 올라서 이 뉴스 보고 빨리 사신 분들은 예, 얼른 파시거나 내일 파시거나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예, 사마 알루미늄 정도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철강 쪽, 중소형 철강 쪽에서 그나마 좀 하고 싶다라고 매매를 하고 싶다,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스틸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조언일 수도 있겠지만 투기성 자금에 대한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사마 알루미늄이 여전히 사업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펩트론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 테마가 상승을 해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나 봤더니 펩트론 중심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매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뚱뚱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신 거죠?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일단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만능 치료제가 점점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제 글로벌 증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쭉 보다가 상승한 종목은 그럼 뭘까라고 봤더니 일라이릴리가 딱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봤더니 이 제파운드라고 하는 제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수면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흐름이 우리 시장에 오게 되면 당연히 펩트론의 주가는 한 번 더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단 펩트론의 장단점은 지금 확실합니다. 장점은 이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정말 비만 치료제 빅파마 글로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은 명확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미 좀 분위기가 냄새를 좀 풍긴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이제 빅파마와 연결돼서 기술 수출할 거야, 기술 이전할 수 있어. 그런데 벌써 그게 1년 전 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뚜렷하게 뭔가 성과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수급이 끊긴 현상 때문에 조정이 과했었던 상황인데, 일단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한 어떤 짧은 트레이딩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실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다면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그래도 펩트론은 투자를 해볼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펩트론의 강세 배경,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 좋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 보유 없으시다면 이 종목 괜찮다라는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앞서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섹터 때 나눠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님, 철강주, 2차 전지 오늘 다 잘 가는데 이 종목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증권사에서도 목표가가 한 앞으로 69%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면서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뭐 리포트야 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보면 사실 참 포스코란 옛날에 그냥 포스코였을 때 한 11년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네. 빠지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거의 신고가 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할 뻔하다가 못하고 빠졌는데, 지금 자리 정도면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이제 철강이 살아나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지금 철강 수요를 잡아 당겨주는 데가 어디냐면 사실은 건설업입니다. 네.
자동차나 건설 조선 중에 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아파트를 더 지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왜 자꾸 이렇게 덤핑을 내놓고 왜 자꾸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냐. 중국은 과잉 생산된 거를 지금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쇼핑도 지금 다 지금 중국의 이런 디플레이션을 우리한테 넘기고 있는 중인데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물량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의 이제 기업들이나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재를 하는 거고 그거에 따른 반사 이익을 지금 포스코가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직은 반등의 여지 정도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실 것 같으면 포스코는 철강은 이제 조금 반등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리튬도 반등한다. 네. 네, 아직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길게 보고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다가 뭐 한 40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한번 정리하시고 또 빠지면 한번 사시고 좀 단기 매매를 하지만 작은 종목이랑 좀 다르게 일정 가격 수준을 정해놓고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아예 내가 조금씩 사서 적립식으로 사서 나중에 크게 먹겠다 생각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맞는 선택이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님의 투자 전략 포스코 홀딩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빠르게 한 종목 더 볼까요?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요. 코스닥에서 YIK, DIT 반도체 쪽에서 1등, 2등 자리로 갑자기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3위 자리에 SP소프트가 있는데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한가 간 이후로 네. 뭔가 좀 시동을 거는 듯한 느낌이에요. 일단 판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 코파일럿 AI와 관련한 이제 사업 확장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코파일럿 작년부터 지금 모든 자사 제품에 AI 탑재한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어떤 시장의 수급과 성과는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믿고 투자를 길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호가 물량을 봤더니 그렇게 이제 무겁지 않은 종목이라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 IT 쪽을 보실 때 단기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SP소프트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돌고 돌아서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비주들, 소재주들, 부품주들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짧게 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AI 반도체 붐이 시작됐던 게 그 챗 GPT 공개되면서 그렇죠. 스타트를 사실 끊긴 네. 했잖아요. 하지만 국내 장 안에 사업의 흐름을 본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하드웨어 쪽의 강자이다 보니까 투자 전략으로는 하드웨어 쪽이 아직은 더 유효하다. 장비, 소재, 부품 위주로 조금 더 보자라고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 본다면 이 종목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신고점 코앞에 두면 고점 돌파한다. 네, 저도 작년 보였던 이제 고점인 27,000원대 넘어가는 것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 섹터와 종목 분석까지 해봤고요. 이건희 대표, 김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